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김없이 화요일이 돌아와서 자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죠. 그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이제 서진인의 시즌 2의 첫 방송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서진 뚝배기 성공리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서진인의 2 서진 뚝배기의 김대주 작가라고 합니다. 네, 대주 나왔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진의 2 연출을 맡은 박현영 PD입니다. 네. 우리 되게 오래 준비했다 이 프로젝트. 맞습니다. 그 작년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작년 말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그 너 왜 이렇게 로봇 같아? 왜 이렇게 얼었어? 너 예슬이랑 아까 뭐 얘기하고 나오더니 얘가 왜 이렇게 얼었어? 예슬이가 또 수장님이시니까 제가 잘 얘기 잘 들어서 오늘 문제 없이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니 뭐 사고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전혀 없었습니다. 시즌 2에 또 새롭게 달라진 모습 중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건 사실 또 우리 고민씨 씨가 합류한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씨 씨 합류하게 된 과정 같은 것들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 좋은 기사가 하나 났어요, 선배님. 어떤 기사요? 그 비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민씨 씨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박수를 한번 치고 가야 되군요. 오늘 그 민씨 씨의 합류 비화부터 또 우리가 아이슬란드 가서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 첫 방송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저희가 편하게 리뷰하는 토크 그 뒷이야기들 여러 가지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오늘 쭉 방송을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진짜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젊었어. 서진이 형 이때 45 정도 됐을 거예요. 딱 제 나이 제 나이. 아 지금 대주 나이. 곰탕집을 하자는 저 얘기를 10년 전 약속이행 프로젝트. 발리에서 식당 할 때도 서진 형이 곰탕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매 식당을 하실 때마다 좋아하는 메뉴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청년 사장님. 이거 가요제 또 뭐야? 네. 저 때만 해도 가왕이세요. 이렇게 점퍼가 추울 때요. 아 맞습니다. 저 한겨울 1월에 저희가 근데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가 드디어 비드라마 하재생일이 고민 씨가 등장하는 공연이죠. 맞습니다. 의제가 좀 많네요. 우식 씨가 좀 많이 설렜죠. 이날 새로운 어떤 자기 후배가 오니까 4년 동안 이제 인턴을 하다가 지금 이제 여기 다들 오자마자 새 어쨌든 인턴을 제일 궁금해하긴 했었어요. 어떻게 지내? 반가워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 왜? 진짜 누가 와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들어왔네요. 어쨌든 신입사원 면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전혀 예상을 좀 못했어요.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쵸. 다 모르죠. 리얼로 저 멤버들 모두 이날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금 많이 신입사원 들어오십니다. 진짜 긴장 많이 했더라고요, 희지 씨. 네.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서진 형이 진짜 웃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실 우식이만 연애 있었죠. 맞아요. 그나마 마녀에서 이제 둘이 붙는 씬이 기차에서 있었죠. 자기는 정유미 선배를 가장 존경한다. 옛날부터 그랬다. 민씨가 옛날부터 저희가 했었죠. 네. 사전 만남에서 얘기를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밀수 고민씨 씨 축하드립니다. 이거 너무 재밌죠, 이 부분. 보리분식. 저희 근데 저 민씨 실제 성격이에요. 네, 표정이 진짜 완전 자, 이쯤에서 어쨌든 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씨 씨 캐스팅 비화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민씨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치열하게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던 엄청 많이 했죠. 거죠. 네. 그때 어떤 기준에서 민씨 씨를 섭외하게 됐는지 작가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희끼리는 막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과 가게를 운영해야 되고 되게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캠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사람들끼리 분위기라는 게 맞을까?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케미가 좋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가족
같은 사람들 그룹에 그쵸. 누가 딱 들어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죠. 엄청 뭐 그 후배들이랑 같이 영상도 많이 보고 막 누구 아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사람인가,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박현영 PD는 그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때 어쨌든 너무 또 거리감이 있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접점은 있었으면 좋겠고, 우식 씨랑 마녀도 있고 유민아 라이브랑도 있고 뭐 약간 그런 한두 명과는 조금 접점은 있대.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케미가 폭발하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그리고 선배님이 그 이 서진에 대해서 옛날에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가족국 같은 그 구성원 중에서 막내 여동생의 어떤 포지셔닝의 느낌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캐스팅할 때 제일 신경 썼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잘 어우러질 수 있는가. 저희가 그때 기준으로 뒀던 게 새로 라이징하는 젊은 피를 좀 찾아보자라는 게 저희끼리는 굉장히 큰 어떤 이슈였어요. 그래서 되게 결정적이었던 거는 저 밀수 그 출연진 분들이 되게 케미가 좋아요. 맞아. 네, 거기에 밀수 팀에서 추천을 엄청 받았어요. 가장 최근작이 그때 당시 밀수였는데 밀수가 그 집단 주인공이잖아요. 여러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리고 영화라는 작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그 안에서 팀워크를 유지해야 되는데 모두들 입을 모아서 어쨌든 너무 괜찮은 친구다라고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인성이 괜찮은 친구구나. 근데 또 고리둥절 이런 거 보면 또 엉뚱하고 귀여운 면도 있구나. 이제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요리는 좀 요리는 이제 요즘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 뭐 귀여워. 메뉴를 모르지만 별로 요리를 시키시진 기본기를 않을 연습했다는 것 같아요. 얘기죠. 그쵸. 칼질 이런 거 부장님 연습했죠. 위주 저 이번 두 번째로 갈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저렇게 다들 좋아할 줄 몰랐어, 아이슬란드. 오로라를 찍었습니다, 이번에. 스포입니다. 하이라이트. 이날 영업 끝나고 갑자기 오로라가 식당 위에 약간 요거는 잘 없는 일인데 좀 사실 기적 같은 못 느낌.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도시에서는 오로라가 잘 안 보여요. 그 외곽으로 나가야 보이는데 이날 유례 없이 도시 한복판에 오로라가 뜬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대표 메뉴는 사장님의 메뉴죠. 꼬리곰탕. 곰탕이 날이 갈수록 마지막 날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좋아졌어요. 장인이 돼가고 있어. 여기 보면 아이슬란드에 관한 이야기는 요 메뉴 보고 나서 저희 도착할 때 그때 한번 아이슬란드에 관한 뒷얘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갈비집 지나가긴 했는데 채소 튀김이 이번에는 올라갔습니다. 네, 그 튀김이 올라간 게 또 포인트였죠. 이번에 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이제 주방을 운영하는 셰프님들이 좀 바뀌는 게 있었죠. 그쵸. 그 주방의 셰프가 사실은 그날의 주인공일 수 있는데 주인공을 계속 바꿔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이 아닌데 저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앞부분을 받고 이제 아이슬란드 도착하는 부분으로 가서 아이슬란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운 나라를 찾던 와중에 추운 나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몰리거나 하는 안전 문제상의 위험이 가장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한식당. 그러니까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진짜 요즘은 외국의 중요 대도시에는 한식당이 있다 없다 수준이 아니라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가. 웬만한 대도시 가면 한식당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고급 식당부터 대중적 식당까지. 메뉴도 뭐 옛날엔 비빔밥, 불고기 이게 이제 한식당이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수준이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냥 한식에 진짜 다양한 한식을 다 즐길 줄 아는. 완전 그렇고요. 돼지국밥도 먹는데요. 뭐. 찾다 보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레이캬빅에만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슬란드로 가게 됩니다. 저희 촬영은 3월이었습니다. 자, 3월 아이슬란드의 날씨 한번 보시죠. 네, 이게 현재 날씨. 그날의 날씨였어요. 매우 바람이 심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진눈깨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하루에 이분들 표현으로는 20번 정도 날씨가 바뀐대요. 와 대박인데? 아무도 우산 안 써요. 비 와도 다 그냥 맞고 갑니다. 네. 날씨 때문에 그런지 다들 막 우와 예쁘다 이런 말은 없네. 저 케플라빅이라는 국제공항에서 이제 레이캬빅 시내로 들어가는 길인데 한 40분 걸려요. 근데 옆은 그냥 황무지예요. 아무 뷰도 없습니다. 아무 뷰도 없어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빅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고요. 이곳입니다. 레인보우 스트리트. 맑은 날은 되게 그 북유럽 특유의 알록달록한 지붕색이 되게 예쁘고 저 설산이 되게 시내에서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치면 성산일출봉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좀 경이로운 어떤 자연환경이 도심 안에서 바로 보이는. 너무 예쁘지? 사실 요런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진짜 그 너무 처음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재밌어요. 가게를 딱 걷을 때 이렇게 힘들게 꾸몄는데 저기가 이제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근처는 호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광객분도 많이 계시고 현지 분들도 많이 있는 곳으로 섭외했습니다. 일단 내리실게요. 네. 이 형 얼굴 봐. 아이슬란드 목수님들과 한국 미술 감독님의 콜라보레이션의 결과물입니다. 북유럽에는 저렇게 이제 액자로 많이 인테리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거 스페인보다 큰 거야? 저 메인 홀에 있는 건 미술 감독님 직접 제작하신 겁니다. 저 샹들리. 한국에서 제작해서 가는 게 더 싸요. 저기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미술 감독님께서 그 키가 되는 그 아이템들은 한국에서 들고 가거나 제작을 해서 가셨고. 국립중앙박물관. 또 샤라우트 국립중앙박물관. 시즌 1 때 저희 네, 방가사유상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서 국립박물관께서 협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애증의 또 주방. 요 주방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저희 뭐 아시겠지만 너무 비쌌잖아요. 아이슬란드 물가가. 여기서 어떤 게 준 겁니까? 저 밥솥은 한국에서 가져간 거고요. 네. 요거 버너, 6구짜리 버너. 자, 6구짜리 버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네. 6구짜리 버너가 다 중고. 저 밑에 냉장고 중고. 요 들통. 요런 들통 저거 리터당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0리터가 30만 원 정도 하니까. 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 들통이 30만 원? 그래도 저희 한국에서 얼마 안 저렴하다고 하는데? 생각했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아이슬란드 그거 좋았어요. 약간 중고품을 파는 문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다 가구들은 사실 네네. 거의 현지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네. 코디님이랑 그 미술 감독님이 힘들게 어렵게 아는 사람 하셨어요. 통해서 예. 막 근데 다행히 이제 빈티지한 분위기가 어울려서 너무 다행인 네, 거죠. 맞아요. 당근 필수라는 게 맞고요. 여기 당근하면 진짜 잘 될걸요? 이분들도 비싸다는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중고 거래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외식도 이분들은 외식 사실 문화에 대해서 맞아요. 거의 안 거의 합니다. 안 하는. 우리 식당에 온 아이슬란드 분들한테 되게 고마운 건 되게 특별한 날에 오신 1년에 거예요. 예. 외식을 2-3번?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우리 식당을 온 거예요. 서진이는. 그쵸. 사실 되게 소중한 감사한 기회를 거죠. 쓰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준비 프랩 최종 점검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오픈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먼저 필요한 일들을 해놓는 날이죠. 그리고 민시 씨가 이번에 음식 연습도 많이 해와가지고 저희가 채 써는 게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맞는 체카를 진짜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본인 체카를 또 직접 갖고 왔잖아요.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이 채썰기 지옥. 이게 체카를 썰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게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게 미끄러지다 잘못하면 저게 다쳐요. 다치더라고요. 저걸 우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너 무조건 연습해라 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저 체카를 가지고 엄청 연습을 한 거예요. 채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거 영업 그러니까 내일 영업 거를 미리 다 해놓으려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진짜 아대를 하고 와야지. 그렇게 준비했는데도 맞아요. 부족하고 올라가고. 왜냐면 예측이 안 되니까 이게 그게 물론 프로그램의 묘미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 예측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면 저희 그럴 것 같잖아요. 야, 방송으로는 재밌겠다 이런 생각 절대 안 듭니다. 맞아. 지금 당장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희도 똑같이 그래요. 서진이 형은 사실 이게 또 곡이라는 게 나라마다 또 품종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게 또 맞아요. 서진이 형이 사실 걱정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한국 네. 그 맛이 좀 안 날까봐. 왜냐면 서진이 형은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네. 곰탕도 기름 제거를 다 해야 좀 더 저런 작업을 힘들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해. 저 단순 반복 작업 있지. 그렇죠. 저걸 서진이 또 싫어하지 않는다. 힘은 드는데 엄청 꼼꼼하게 합니다. 저것도. 8시간 걸렸습니다. 저 모든 프랩을 다 한 것도 아니에요. 내일 있을 일 중에 큰 일만 골라서 한 거잖아요. 미리 해두면 좀 편할 만한 일만 좀 해놓는 건데 얼마나 데치는 거였지? 살짝. 저것도 데쳐서 껍질을 제거하고 저 갈아 만든 배지옥이죠, 배지옥. 네, 갈배지옥. 좀 약간 좀 저 멋있어요. 캔 세우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형, 이거 다 들어간 거야? 더 들어가. 저기 세 통 들어가죠. 와. 그래서
비빔밥은 대충 재료를 보니까 무슨 맛인지는 아시겠죠? 약간 덜 맵고 저 파프리카 과육이랑 그 버섯 같은 게 씹혀요. 마치 고기처럼. 근데 고기가 아니라 다 야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산뜻한 맛이 나는 너무 맵지 않은 고추장이었어요. 오늘은 한가했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무서운 거죠. 우식 셰프님 데뷔는 참 우식이가 메인 셰프이 됐죠. 메인 셰프이 됐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민씨 저 습관적으로 V를 하더라고요. 저는. 얘는 자기도 연예인인데 그 카메라만 보면 그렇게 V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얼리티 촬영을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저 왜 저러는지. 민씨랑 전화 한번 물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나중에 봐서 통화 한번 할 수도 있다라고 민씨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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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씨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씨 씨, 사실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왜 카메라만 보면 그렇게 V를 해요? 보통 야구장에서 만난 관객분들이 카메라 보면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약간 뭐랄까 저희 어떤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네. 우리하면 그냥 기분이 좋고. 기분이 네. 좋아져서 루틴. 네, 양손으로 이렇게 V를 하면 뭔가 에너지가 올라와요. 본인의 텐션을 약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군요. 네, 이제 귀여울 수 있을 때 최대한 귀엽자. 아니 민수 씨 전화 통화 된 김에 사실 지금 우리 서진의 그 시즌 2 첫 회가 지난주에 나갔잖아요. 네네. 봤어요? 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어때요? 재밌게 봤어요? 그냥 제가 TV에 나오는 게 신기해요. 신기해. 네, 이번에 편집도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신명난다고 해야 하나요? 신명이 났어요? 네, 제일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뭐 재밌게 봤다는 혹시 연락 여기저기서 많이 안 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역대급으로 많이 왔고. 진짜요? 얼마나? 누구한테 왔어? 나오고, 누구한테 왔어? 일단 부모님이랑 온 가족 친척분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 저희 회사 대표님도 너무 재밌게 봤다고 문자 남겨주시고, 선배님들도 너무 재밌더라 말씀해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우리 구독이 분들한테 그 서진의 2탄 많이 좀 봐달라고 그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끊기 전에. 구독이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예능으로 또 사랑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또 앞으로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메인 셰프님들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거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메인 셰프 3명 중에 그래도 가장 역시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분에게 기댈 수 있었다라는 분 혹시 한 명 있습니까? 정유미.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고민 씨랑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네. 첫날부터 비만 이렇게 내리고 있어. 정말 저게 원래 저희 식당 프로그램에 많은 이제.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할까 뭐 이런 고민하고 했는데 혹시라도 너희들 뭐 예측한 거 아니냐? 너희들 미리 가서 전단지를 돌린 거 아니냐? 진짜 돌려야 너희들 되나 혹시 막 이런 섭외한 생각했어요. 건 아니냐? 너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너무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항상 저랬었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 프로 수도 없이 해봤지만 첫날은 늘 공치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르게 전개되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전 마스터들, 홀 마스터 분들께서 또 나온 또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셰프가 우식이 처음 간 것도 있지만 또 유미 누나가 또 발리 이후로 또 홀에 또 나갔고. 나는 꼭 보고 싶었거든요. 유미랑 서준이가 오랜만에 홀에서 서빙하는 모습을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오픈 직전이죠. 민지가 해라. 또 막내 시키네요. 됐다. 그때만 해도 진짜 몰랐는데. 그렇죠. 사실 한 2시간 동안은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손님인 것 같은데? 손님 하면 안 되는데? 저 이번에 많이 느꼈어. 처음 있는 일이죠. 그 수많은 식당 프로를 하면서 오픈하자마자 저렇게 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죠. 다들 놀랐습니다.
이제. 네, 이때 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씬 중에 하나예요. 저게 뭐야? 딱 다들 이렇게 약간 큰아들 같다는 몸. 다들 얼었어. 이서진도 얼었어요, 살짝. 자기가 놀라신 거예요. 그때 네. 서준이 걷는 저 등판 저게 너무 멋있어 저거. 네, 되게 최애 장면 중에 하나예요. 6분에 오셨습니다. 오마이갓. 저러면 하루 장사 끝이에요. 사실 이분들은 관광 오신 분들 차로 오시다가 한식당이 열었다는 안내판을 보시고 어라? 해서 이제 지나가다 게시판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추웠어요. 저런 국물이 땡기긴 해. 또 돌아오고 있어요. 열었다 하고 뛰어가는 거.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얘나 이런 게 너무 시트콤 같지, 그치? 아침 드라마 제술로 이제 슬슬 넘어가죠? 그리고 참고로 이날이 제일 적게 온다니까. 맞아요. 무슨 시간 없어. 빨리 해. 빨리 해야 돼. 오빠 다음 주 의식 생일이야. 자, 요렇게 1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스포를 해드리자면 박현일 PD가 지금 얘기했듯이 손님분들이 사실 조금 차에 등락은 있지만 되게 많이 찾아주셨고요. 과연 최우식 셰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고민실 인턴과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 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커나가는지 한번 너무 즐겁게 유쾌하게 보실 수 있을 사실 겁니다. 그동안 했었던 모든 이야기들 중에 주방에서만 에피소드만 보면 진짜 손가락 안에 꼽는 에피소드가 주방에서 펼쳐지거든요. 재밌게 봐주세요. 네, 금요일날 나오니까요. 금요일날 몇 시죠? 금요일 밤 8시 40분입니다. 네, 금요일 밤 8시 40분. 자, 오늘도 우리 리뷰 라이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대주 작가님부터 그래도 소감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프로그램도 힘들게 다들 열심히 준비했지만 잘 돼서 이렇게 같이 보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뭐 일해 나갔는데 뭐가 잘 됐어? 앞으로 가봐야 알아. 뭐 그냥 기쁠 때만 기뻐하고 네네. 슬플 땐 또 슬퍼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현영 PD 편집에 모든 것을 갈아 넣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촬영한다고 다들 선배님도 그렇고 PD들도 작가들도 다 고생했고 출연진분들 스태프들 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첫 회 나가서 긴장한 거보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회차 그래도 잘 편집해가지고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재밌게 낼 테니까 앞으로 펼쳐질 서진의 이야기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